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요즘 그 유로존과 미국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도 어제 상승 후에 다시 하루 만에 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처음에 하락하게 된 계기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가 있은 후에 한 상원의원한테 우편물이 배달했는데 거기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제2의 테러 가능성이 시장을 좀 지배했고요. 그것이 다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부진으로 가면서 주가를 더 흔들어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시장의 불안한 요소가 테러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9.11 테러 때보다는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장은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추가적 하락보다는 아마도 이번 주 옵션 만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주에는 약간 흔들릴 수가 있죠. 오늘 밤 종가가 거의 이제 만기 결제일수이기 때문에 오늘 밤만 넘어가면 미국장도 일단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았었죠. 골드만삭스는 10년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JP모건은 아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저께 CNBC의 짐 크레머라는 애널은 지금 금을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확률이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은 해지 수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아주 대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을 흔들게 된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애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성장 투자가 가치 투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700불대에서 지금 400불대 초입까지 밀리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는 200주선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은 매우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애플도 반등권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있는 뉴스 중에서 유로존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죠. 이건저스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를 강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건존스라는 그 신용평가기관이 조그마지만 매우 공격적이고요. 또 이건존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상위 그 S&P랑 무디스에서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통보다는 꼬리가 움직여서 미리 독일을 압박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존스가 지난번에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대박을 쳤었거든요. 그때 S&P나 무디스나 피치는 유로존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건존스가 그때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건존스의 강등은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로존에서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독일 내에서도 반EU 정당이 만들어져서 AFD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유로존을 탈퇴하고 유로화가 아닌 마르코화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민당 그러니까 기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20년 이상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로존 개별 국가의 국민 순자산의 수준을 보면 독일이 꼴찌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가 독일보다 2배, 키프로스가 독일보다 5배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 결국 독일이 돈을 쏟아부었더니 그 돈을 가지고 뒤로 다 빼돌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또 키프로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유로존에 더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키프로스나 그리스는
사실 구제금을 받아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프랑스에서 그 공공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공공부채가 얘기가 나왔는데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현재 93%라고 합니다. GDP 대비로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점을 찍을 거는데 내년도에 94.3%가 된다고 하죠. 자, 이런 걸 봐도 벌써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그 공공부채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ECB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약세에 결국 방향을 틀 거다, 정책을 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이나 미국보다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엔화 약세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통화 전쟁이 유로존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정부 부채, 공공부채가 94%고요. 일본이 243%고요. 미국이 100%거든요. 우리나라는 34%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36.2%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러니까 추경을 더 해도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연세대 한 교수가 금리 인하를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향후 추경 이후에 추경도 사실 세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2조 원 더 늘린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시장에 어떤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그 통화 정책을 한번 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애플 컴퓨터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였는데요. 주봉인데 일단 오늘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늘 거로 본다 그러면 402불이거든요. 402불은 여기 200일선까지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200 주선이 지금 정확하게 378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78불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소지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보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찍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를 보시면 이번 주 옵션 만기인데요.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양적 완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표가 그나마 괜찮아지고 있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옵션 만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아마 이번 주 흔드는 과정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이 한 2, 3년 동안 4월과 5월에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은 금에 투자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헤지 펀드들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좀 파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을 보면은 지금 그 엔달러 환율이요. 지금 5일선 밑에 있거든요. 지금 어저께에 95엔까지 갔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95원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본다면 일본 엔화 약세는 약간 멈출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차트를 한번 보죠. 국내 차트 어저께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했죠. 그들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요 지점, 여기 3월 14일, 3월 7일부터 여기까지 산 현물이 한 3조 5천억에다가 선물이 거의 한 2만 7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전부 합하면 6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밀리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마 시장을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관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도 강연회가 없습니다. 강연회는 5월부터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